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네, 오늘은 늦은 시간이네요. 12시, 네, 1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원래 어, 그 방송에 그 의도가 없었는데, 오늘 뭐 좀 자료를 정리를 좀 하다가,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 옆에 눈이 번쩍, 뜨이는 그 광고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 뭐,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좋은, 아이템, 또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 또 좋은 브랜드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좋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조금이나마 뭐 알려드릴까 싶어서 어떤 한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좀 추적해보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추적이라고 뭐 거창하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어떤 한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뭘 찾고 기사를 좀 보다가 오른쪽 구탱이에 조그맣게 이미지가 하나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월 평균 매출 1억. 네, 월 평균 매출 1억. 뭐가 1억일까요? 순수익은 4천만 원. 놀라운 수익률. 불경기를 이기는 브랜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현재 가장 핫한 프랜차이즈 경양카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사진도 참 먹음직스럽게 나오긴 했네요. 이 사진을 제가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월 평균 매출이 1억이라는 것, 그리고 순수익이 무려 40%에 달한다는 점, 네, 순수익이 4천만 원이니까, 네, 40%죠. 사실 뭐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겠죠. 뭐 월 매출 1억 원에 순수익이 4천만 원이라는 거. 물론 이제 순수익이 4천만 원이 세 전이냐, 그러니까 부가세 전이냐, 후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뭐 또 카드 수수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순수익, 내 손에 쥐는 순수익이 4천만 원이냐, 뭐 이거에 대한 뭐 정확도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월평균 매출 1억 원에 순수익 4천만 원이라는 글귀가 제 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을 사로잡은 이 브랜드를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경양카츠라고 검색을 하려고 경양이란 단어를 제가 막 쳐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경양에 따라붙는 단어가 경양카츠, 경양식 돈가스. 아마 이 경양카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양식 돈가스에서 그 경양이라는 단어를 아마 본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익선동 경양카츠, 익선동에 있나 보죠. 그리고 속리단길 경양카츠, 속리단길에도 있는 모양입니다. 또 연남동 경양카츠, 이렇게 자동 완성의 키워드가 이렇게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양카츠라는 그 완전한 단어를 제가 검색을 했더니 네,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세 군데에 그 자동 완성 키워드가 따라 붙습니다. 이선동 경양카츠, 속리단길 경양카츠, 연남동 경양카츠. 아마 이 경양카츠의 그 가맹점들이 뭐 여러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요 세 곳이 가장 핫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일단 익선동, 네, 요즘에 핫한 종로에 위치한 익선동 한옥거리로 되어 있는 그 익선동의 경양카츠가 맨 위에 올라와 있고요. 속리단길, 네, 송파구에 있어서 속리단길입니다. 석촌호수 인근에 속리단길에 이게 그 제가 알아보니까 가맹 1호점이 속리단길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연남동 경양카츠가 바로 경양카츠의 본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최근에 20, 30대의 그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연인들이 자주 찾고 있는 아주 트렌디하고 핫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양카츠를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그 플레이팅이 되어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역삼동에도 있네요. 아, 강남점에도 있네요. 강남점이 강남역인데요. 이 강남역은 역삼동과 서초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양재역에서 신사역 방향이 이제 북쪽인데요. 오른쪽이 역삼동, 왼쪽이 서초동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강남역에도 경영 가치가 있네요. 네, 이 대표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메뉴가 비싸네요. 25,900원. 굉장히 비쌉니다. 네, 서울 수육 카츠라고 해서 대표 메뉴라고 이 그 경영 카츠에서 정해줬네요. 그 네이버 측에다가. 그리고 안심 카츠도 대표 메뉴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수육 카츠가 25,900원. 그리고 족발 카츠가 28,800원. 그래서 요 비싼 거 서울 수육 카츠를 대표 메뉴로 했고요. 그리고 또 안심 카츠를 약간 좀 저렴한 것, 근데 저렴하지가 않네요. 13,900원에 안심 카츠를 대표 메뉴 두 가지로 정해 놨습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게 그 수육 카츠예요. 얼마라고 그랬죠? 수육 카츠가 25,900원. 이 원 플레이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의 특징은 굉장히 제가 이 키워드로 빅데이터로 이 경양카츠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지만 이 그 수육카츠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이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수육카츠는 일반 돈가스집에서 나오지 않는 메뉴니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소비자들에게 시선을 좀 사로잡았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이러면 방송에서도 그냥 우리가 흔히 돈가스 중에서도 뭐 최근에 뭐 그 과거 2, 3년 전부터 뭐 치즈카츠가 또 핫해서 방송에서 치즈카츠를 또 보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작가분들은 방송에 제가 또 방송을 또 뭐 그 많이 했으니까 알잖아요. 방송에 우리 작가님과 PD분들은 독특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돈까스지만 돈까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게 무엇일까?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이 그 독특하고 특이한 것들은 그냥 채널을 잡고 돌리질 않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것들은 우리 그 작가님들과 PD님들에게 또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육 카츠가 손님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국수도 주고요, 또 밥도 주고 샐러드도 주고요. 여기 재밌는 거는 명이나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수육이다 보니까 이런 나물로 그 채소로 싸서 먹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심카츠예요. 안심카츠도 이렇게 원플레이트로 나오고요. 요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명이나물은 여기는 없네요. 명이나물은 수육카츠에 있고, 이런 소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플레이트를 해서 13,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네이버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대표 메뉴로 경양카츠에서 네이버 쪽에다가 주어준 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 정보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봐 드려볼게요. 네, 7, 80년대 가벼운 서양 요리라는 뜻을 일본에서는 화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국내에서는 화양식이라는 이름에 거부감이 있어 경양식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었고 70년대, 80년대 주로 햄버거 스테이크, 또 돈가스 정식들을 취급했던 가게들을 경양식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경양카츠는 7, 80년대 국내 경양식 감성과 일본식 카츠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한국식 퓨전 돈가츠 가게입니다. 매장의 외부, 내부 모습 또한 소박하고 심플한 일본의 작은 상점의 느낌과 국내 7, 80년대 부유층의 앤티크한 감성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소박하고 심플하지만 특별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가게는 1번 전용 숙성고에서 7일간 숙성하며 철저하게 관리된 국내산 최상급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번 경양카츠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됩니다. 갓 튀겨진 가츠 요리를 드리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3번 경양카츠에서는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인 송로버섯으로 만든 이탈리아 트러플 소금을 사용합니다. 다른 양념이나 소스도 좋지만 트러플 소금과 함께 돈까츠를 드신다면 더욱더 고기의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 그 경양카츠의 컨텐츠를 3개의 맥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 이 데이터랩에서 경양카츠의 인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령별로 보면 1,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대, 그 중에 20대 검색량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10대였습니다. 독특하네요. 우리 10대 분들, 네, 돈까스 굉장히 좋아하죠. 아마 이 경양카츠가 SNS에서 최근에 들어서 빈번하게 좀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2020년 4월 3일 날 업데이트된 빅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가맹 사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광고에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월 매출이 다르다. 경양카츠 18평에서 월 매출 1억, 돈카츠 넘버원 브랜드, 파격적인 가맹 지원까지. 네, 요 광고의 문구가 굉장히 도발적이고 섹시합니다. 18평에서 월 매출 1억을 판다라는 거, 이건 놀랄 노자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광고라는 게 물론 이제 그 가맹 사업을 위해서 예비 창업자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센 문구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서 나도 무조건 오픈하면 월 매출 1억에 18평에서 큰 수익, 아까 광고에서 봤지만 1억을 팔면 4천만 원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18평에서 나도 1억을 팔고 4천만 원이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8평에서 월 매출 1억 이런 것에 너무 또 우리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혹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월 매출 1억을 올릴 수 있고 또 18평에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본사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예비 창업자, 가맹점주를 만들고 가맹점주를 꼬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의 문구는 너무 도발적으로 가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 창업자분들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월 매출 1억이 1년 평균 매출인지 1년 평균 매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됐을 때 월 매출 1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본사에서 얘기하는 아주 섹시한 문구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는 거, 이거는 100%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블로그를 한번 봤어요. 다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한 2개만 봤습니다. 어떤 한 분이 서울카츠 삼겹살을 특제 육수로 푹 삶은 뒤 수육인 상태에서 일본 돈카츠식으로 튀겨서 만든 요리입니다. 명이나물 또는 파김치와 함께 싸서 즐기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고요. 당일 한정 수량으로 제공되니 주문 전 주문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이 돈 주고 사 드시는 소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즘 블로그 마케팅 많이 하니까 돈을 주고 블로그를 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알고 있네요. 경양 카츠에 대해서. 그야말로 수육을 통째로 튀긴 수육 카츠. 제가 앉은 자리에서 주방에서 조리하는 과정이 보였는데 네모난 삼겹살 수육을 그대로 튀겨 예쁘게 잘라 나오더라고요. 깔끔한 플레이팅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 블로거는 굉장히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이런 블로거가 있었고요. 어떤 분은 이분은 돈 받고 블로그 마케팅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바삭바삭해 보이고 족발과 수육인데
과연 누린내는 안 날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먹었는데요. 너무 기대를 했던 걸까요? 저희 입맛에는 너무 평범했어요. 수육이나 족발이나 고기라서 고기 튀긴 거니까 특별한 건 없겠구나 싶었는데 진짜 너무 평범했어요. 크크크. 걱정했던 누린내는 나지 않았지만 방금 튀겨서 나온 건데 음식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약간 좀 꼬집는 그런 글귀를 이 블로그 분은 쓰셨습니다. 자, 그럼 뭐 다양한 블로그에 반응이 있을 테니까요. 누구에게나 다 맛이 있을 수는 없고 누구에게나 다 맛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최대한 많은 블로그의 내용을 보시되 너무 칭찬 일색인 것, 또 그리고 비슷한 또 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돈 주고 블로그를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맹목적으로 블로그 내용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꽃영지 블로그를 쓰시는 이 블로거 분께서 이 항공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수육 카츠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 안심 카츠 13,900원짜리. 네,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게 수육 카츠가 25,900원. 비싸기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요 새우 두 마리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플레이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명이나물이라든지 이런 나물류를 준다는 게 굉장히 독특했고요. 저 소금이 약간 우리가 그냥 사실 돈가스를 소금에 찍어 드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렇게 돈가스를 돈가스 하나만 가지고도 맛있으니까 소스의 맛으로 내 입을 더럽히지 않겠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소고기를 그냥 소금에만 찍어 먹듯이 이 돈가스를 조금 비싸고 고급스러운 소금에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 삼겹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개의 소스를 다양하게 플레이팅해서 입맛에 맞는 또 다양하게 손님이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다양한 소스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20대를 겨냥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플레이팅이라고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장국 대신 이렇게 국수를 주는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주식회사 빌리언네어 스토어즈, 네, 영업표지. 이 영업표지는 상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왼쪽에 보이는 상호라고 보이는 것은 그냥 회사 이름이라고 회사 이름이고요. 영업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호예요. 그래서 경양카츠고요. 네, 업종은 일시. 얼마 안 됐습니다. 법인 설립을 2019년 10월 14일 날 등기를 했고요. 사업자 등록은 10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등록은 최초 등록이 2019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전날 했네요. 지금이 이제 4월 5일이니까 12시가 넘어가서 4월 5일이니까 불과 뭐 한 5개월 정도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어서 아마 프랜차이즈로 뛰어든 것 같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일단 이 경양카츠가 아주 공격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이 홈페이지에서 그냥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의 프랜차이즈의 잡지의 표지 모델로 2월달 지지난달 표지 모델로 이 그 대표가 나왔네요. 네, 젊고 잘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에 보입니다. 제가 20년 이상 창업 컨설팅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고요. 또 20호점 달성을 했다고 팝업으로 띄웠네요. 방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작년 2019년 2019년 맞죠? 2019년 12월 23일 날 프랜차이즈 등록을 했는데 벌써 오픈을 했네요. 연남동. 이 연남동은 1호점이고요. 이 경양카츠의 1호점이고 본점입니다. 그리고 뭐 속리단길 이게 가맹 1호점이고요. 가맹 2호점이 익선동인 것 같습니다.
가맹 2호점인지 직영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익선동, 대구 황리단길, 그리고 상수동, 전주 혁신도시, 그리고 천안 불당동, 미사 강변, 강남역, 보령, 동탄, 굉장히 핫한 상권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그 프랜차이즈, 이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이 대표가 30대 중반에 이제 접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표분이 이 그 젊은 층이 가는 상권들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아주 핫한 상권으로 전략적으로 입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사실은 이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거냐면 어떤 음식점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핫한 곳, 또 핫한 브랜드, 또 핫한 아이템들은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SNS로 날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선 젊은 층, 특히 그 중에서도 트렌디한 그런 상권으로 입점을 해서 빨리 폭발적으로 SNS에서 반향을 일으키겠다라는 이 본사의 어떤 그 마인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 오른쪽에는 또 꼭 기다려서 먹어봐야 하는 돈까스,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먹음직스럽죠. 이거는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사에서 밀고 있는 그 메뉴의 메뉴들을 지금 한 곳에 지금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자, 진짜 먹음직스럽죠?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플레이팅은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기도 좋은 것이 먹기도 좋거든요. 일단 그릇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의 기분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지듯이 이 예쁜 그릇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평소랑 똑같아도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 이 그릇은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예쁜 것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그릇을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러면 주방에서 싫어해요. 왜냐면 주방에서 막 따라야 되는데 멜라민 그릇을 쓰면 막 따를 수 있는데 주방이 편하면 손님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주방이 조금 불편하면 손님이 편하고 손님이 좋아한다는 그런 기본 요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트 굉장히 예쁘죠? 플레이트, 만약 여기다 멜라멘, 그냥 하얀 또는 까만 일색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맛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맛있게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이 플레이팅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원 플레이트로 해서 요즘 원 플레이트가 유행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자기 것은 자기가 먹겠다. 라는 요즘에 이제 개인주의적인 그런 소비자의 마인드를 그대로 아이템 안에 녹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안심 카츠. 맛있게 보이죠? 자, 요게 이제 파사드. 요게 이제 경양 카츠의 인테리어입니다. 네, 밖에 파사드, 밖에는 아웃테리어, 파사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파사드 자체가, 뭐랄까요, 굉장히 아늑해 보이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원목 자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일본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쁘고 아늑한 게 이 원목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원목을 곳곳에 창틀이나 문에 또 위에 지붕 요렇게 지금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진 않지만 아늑한 그런 아웃테리어가 예뻤습니다.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돈가스계 혁명 경양카츠. 네, 다양한 부위의 돈가스로 외식 시장을 뒤흔든 경양카츠. 지금 국내에서 가장 핫한 돈가스 매장,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핫한 돈가스 매장 1위 선점. 네,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행 타지 않고 남녀노소 365일 즐기는 외식 아이템. 웨이팅 평균 1시간 이상은 기본. 기다려서라도 꼭 먹는 돈가스집. 장사의 고수들과 사업의 고수들이 선택한 아이템. 지금 바로 그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문구를 카피들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 제대로 유도하는 그런 글귀들을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젊은 또 분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예비 창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잘 소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영가치 아이템은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시간 개발을 했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한국식 돈가스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양가치 메뉴 구성의 매력을 이렇게 6가지로 압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수육과 족발로 만든 돈가스. 국내 최초군요. 일단 국내 최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가장 오래된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섹시한 카피거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수육과 족발로 돈카츠를 만들었다는 점도 사실 칭찬할 만합니다. 물론 맛이 중요하겠지만요. 또 가격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직접 손질하는 프리미엄 수제 돈카츠.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가맹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본사에서 다 손질해서 가맹점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가맹점 내에서 고기를 직접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수제 돈가스를 제대로 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아니고 강점으로 부각시키는 면입니다. 그리고 명이나물을 줘서 싸먹는 돈가스라는 점. 그리고 그 파김치를 주네요. 싸먹는 돈가스. 파김치에 돈가스를 싸먹고 명이나물에 돈가스를 싸먹는다. 그러니까 아마 그 수육과 족발이 그 채소와 함께 싸먹거나 이렇게 같이 곁들여 먹잖아요.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돈가스, 안심들과 돈가스와 등심 돈가스만 가지고 만약에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 사실 파김치와 명이나물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육과 족발 그 카츠를 줄 때 이 명이나물과 파김치를 준다는 것이 아까 그 여기 본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카츠를 한국식에 맞추었던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송로버섯 소금을 준다는 거. 진짜 맛있는 돈까스는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깃집에서 요즘에 늘 주고 있는 와사비를 얹어 먹게끔 이렇게 2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콘텐츠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개발 과정 끝에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했다. 그리고 고품격 정통 돈까스의 다양한 메뉴를 초보 창업자도 손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40%의 타사 원가율에 비해서 30% 초반의 원가율이다. 메뉴도 다양하며 수익률도 높습니다. 이 점은 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단가가 높잖아요. 지금 아까 수육 돈까스가 25,900원인가요? 어쨌든 굉장히 비싸죠. 이 비싸기 때문에 원가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 또 아까 안심카츠도 13,900원인데 다소 프랜차이즈의 그 돈까스 중에서는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비싸다 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예 방문을 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비싸면 어때? 맛있으면 되지 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들어오면 일단 마진율이 크다라는 점에서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오면 당연히 마진이 크니까 점주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요. 또 비싸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안 들어와 버리면 아무리 마진이 좋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만 들어와 줘도 원가율이 좀 적으면 점주에겐 반드시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낮은 거고요.
공급자 입장,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높은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여기에 주 메인 메뉴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서울 수육 카츠, 서울 족발 카츠, 서울 떡갈비 카츠. 그런데 왜 이 본사는 서울이란 지명을 넣었을까요? 글쎄요, 생각은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건데, 지명이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상호나 또 메뉴에 지명이 들어가 있으면 왠지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인가? 라는 착각을 갖게끔 만들어요. 소비자에게. 그래서 왜 서울을 넣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울이란 지명을 넣음으로써 뭔가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조금 맛있는 대표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수육 카츠, 서울 족발 카츠, 서울 떡갈비 카츠에 이 지명을 넣은 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등심 카츠, 안심 카츠, 특 등심 카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등심을 비싸게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심 카츠, 안심 카츠, 특 등심 카츠는 저도 사실 아직 먹어보지 않고 지금 이 사업성만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먹어는 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차별화된 것 시그니처 하는 것은 요 수육카츠와 족발카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심 X 등심카츠, 치즈카츠, 비계 없는 등심카츠. 요것도 재밌네요. 비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계 없는 가볍게 그 메뉴명을 풀었네요. 비계 없는 등심카츠라고 직관적으로 메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경양 카츠동 덮밥이네요. 경양 카레 카츠동, 경양 새우동 이렇게 다양하게 메뉴들을 만들었고요. 네, 경양 고기 덮밥 또 밥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요. 구색을 잘 맞췄네요. 경양 고기 덮밥 그리고 경양 메밀, 경양 판메밀, 마제 소바 우동 그리고 경양 우동, 새우 우동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사이드 메뉴 총 매출을 테이블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 메뉴를 만들어 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명란마요 작은 카츠볼, 계란품은 치즈 카츠볼, 새우튀김, 단호박 코로케, 카레 소스. 네, 그 백종원 씨가 카레 소스를 컨설팅 해주면서 카레 소스도 부각을 시켰잖아요. 네, 연돈 돈가스에서. 그래서 요 카레 소스도 그거 착안해서 같이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이렇게 돈가스랑 카레 소스랑 같이 파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료는 수제 잔식회, 일본 라무네 사이다, 코카콜라, 칠성 사이다. 재밌게 풀었네요. 진빔 하이볼, 기린 생맥주. 네, 하이볼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돈 버는 외식 창업, 국내 최초 프리미엄 돈까츠 프랜차이즈, 진짜 전문가와 진짜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진짜 전문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경영카츠 가맹점주님을 위한 혜택. 온라인 마케팅 최고 전문가 1대1 매칭 지원. 이건 돈을 받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그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마케팅 최고 전문가 1대1 매칭 지원은 별도의 돈이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권에 맞는 지점별 맞춤 운영 컨설팅, 오픈 홍보, 배너, 소품 지원해 준다는 거. 네, 자 여기에 있습니다. 가맹비가 1,500만 원. 와, 비싸게 받네요. 가맹비 물론 브랜드가 좋거나 아니면 시그니처 하거나 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면 가맹비를 높이 받아도 되겠죠. 그거는 가맹점주님들의 예비 창업자들의 선택이니까 그건 제가 비싸다 싸다라고 여기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가맹비 1,500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돈가스 전문점이나 아니면 다른 프랜차이즈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한 3배 정도나 1.5배 정도 비싼 수준이고요. 교육비 700만원, 교육비도 비싸네요. 인테리어 4천만원, 이게 4천만원이 몇 평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아까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15평 기준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평당 부가세 포함해서 24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주방 기물, 도구 및 그릇이 1,500만 원, 홍보 200만 원, 테이블 의자, 가구 350만 원, 그리고 계약 이행 보증금 300만 원. 이 계약 이행 보증금은요, 물품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본사에서 가맹점으로 그 물건이 갈 때마다 건건이 돈을 내지 않거든요. 뭐 한 달에 2번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결제가 돼야 물건이 발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가맹을 해지할 때 그 본사에 내야 되는 돈들이 남아 있으면 이 보증금에서 까고 주거든요. 그래서 계약 이행 보증금을 물품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을 받네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지금 VAT 별도고요. 보증금은 VAT가 붙지 않으니까 가맹비 1,500에 교육비 700이면 2,200만 원이죠. 2,200만 원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행 보증금 300만 원 이래서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가 가맹금으로 나갑니다. 이건 뭐 싸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고요. 가맹비와 교육비와 계약 이행 보증금을 우리는 가맹금이라고 통칭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선택사항은 온라인 마케팅 비용 150만 원 별도로 할 사람은 하고 뭐 말 사람 말아라 이거고요. 본사의 인테리어를 맡기지 않고 직접 하겠다 그러면 뭐 내가 아는 내 삼촌이나 뭐 아는 분에게 직접 하시면 되고요. 다만 본사에 감리는 해야 되니까 감리비 쪽으로 5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 항목이 또 있습니다. 철거, 외장공사, 간판이 별도네요. 이 개설비용안에 지금 간판이 안 들어가 있군요. 네, 간판을 별도로 돈을 내야 되고요. 테라스 당연히 돈 별도로 내야 되고, 전기를 증설하게 되면 전기 증설 비용 내야 되고요. 도시가스를 하겠다 그러면 도시가스 설비 비용을 또 내야 되고요. 상하수도를 유입해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은 따로 받고, 화장실 따로 만들면 또 돈 받고, 샤시, 어닝, 음향, CCTV 다 별도 비용을 받고요. 덕트, 냉난방기, 소방시설, 인허가, 식기세척기, 포스, 키오스크, 이 렌탈 다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또 지방에서 오픈하면 경비를 따로 받고, 인테리어에서 오픈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이지만 뭐 20평 정도 하게 되면 1억을 훌쩍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설 비용이 1억 정도 될까요? 아무튼 뭐 일반적으로 다른 프랜차이즈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얄티는 한 달에 고정적으로 30만 원 내야 되고요. 초도 물품비, 처음에 이제 우리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받잖아요. 재료들을. 그게 약 500만 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니까요. 네, 방송과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2019년 4월 달에 생방송 오늘 저녁에 나왔다는 거. 네, 12월 단독 방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인스타그램 나와 있는 것들 보니까요.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여성, 남성들이 훈남, 또 미녀들이죠. 네. 제 생각엔 이거는 그냥 손님들 같지는 않고요. 뭔가, 인스타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뭐, 가맹점들을 위해서, 또 직영점을 위해서, 브랜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블로그나 SNS를 유료로 광고하는 것, 홍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본사 입장에서는 뭐 가맹점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KBS 일라디오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에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생방송으로 15분 동안 방송을 하잖아요. 거기서 쓰는 도구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 경향카츠의 검색량입니다. 네이버 검색량인데요.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때까지는 별로 이렇게 검색량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이게 몇이냐면요. 5천도 안 되네요. 3천 정도 돼 보였는데, 조금 전에 제가 KBS 생방송 오늘 저녁이 2019년 4월인데, 요때부터 슬슬 이제 검색
양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랬다가 10월 달에 폭발적으로 뜁니다. 아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탄력을 받고 12월까지 탄력을 받습니다. 그랬다가 1월 달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2월, 3월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바일 검색량, PC 검색량이 아니고요. 모바일 검색량 22,600건까지 뜁니다. 2월달, 3월달쯤 정체이긴 한데요. 글쎄요, 뭐 4월달에 또 어떻게 검색량이 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22,600건이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 네이버 모바일 검색량이 22,600건이면 그래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뒤에 따로 그 다른 브랜드랑 한번 제가 견주어 보겠습니다. 네, 월간 검색 수 사용자 통계입니다. 요건 나이대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이버 검색량인데 역시 20대가 단연 1위입니다. 20대는 워낙 그 검색량이 많아서요. 20대 초반과 후반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을 두 개를 합치면요. 20살부터 24살까지 25살에서 29살까지 이걸 합쳐보면 30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거의 한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어쨌든 20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20대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최근 트렌디한 그런 브랜드라는 것을 이 데이터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상에서 SNS 연관어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경향카츠와 관련된 SNS 연관어 1위입니다. 네, 맛집이 올라왔고요. 경향카츠가 맛집으로 등극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뭐 SNS상에서 맛집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2위가 역시 돈가스죠. 돈가스집이니까. 3위가 안심 돈가스를 많이 드신다는 거고요. 4위가 익선동. 네, 익선동에 지금 가맹점을 오픈을 했죠. 또 5위 데이트하게 좋은 그런 브랜드다. 데이트할 때 먹고 싶은 그런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속리단길에도 가맹점이 있죠. 또 치즈카츠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남동, 그리고 돈카츠, 먹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먹스타그램이라는 단어도 경향카츠와 연관어 분석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소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로버섯 소금을 쓴다라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조금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웨이팅이다. 지금 기다려서 먹고 있다는 뜻이고, 뭐 인생카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인생 14위에 15위에 나물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그 나물 몇 가지를 같이 플레이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소비자에겐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온 거죠. 그리고 등심, 고기, 강남, 소스, 음식, 서울, 아까 서울이라는 지명을 메뉴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지금 빅데이터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그램, 명이나물, 이 명이나물을 주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또 와사비, 그리고 연남동 맛집으로 경인카츠가 등극이 됐다라는 것도 이 빅데이터 상에서 볼 수 있고요. 석촌호수, 속리단길 옆에 석촌호수가 있기 때문에 속리단길에서 먹고 또 석촌호수를 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석촌호수 인근에 맛집을 찾았는데 경향카츠가 걸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가 좀 예쁜가 봅니다. 인테리어는 언급량이 많았고요. 또 종로, 이 종로는 익선동을 뜻하는 겁니다. 또 카페, 점심, 천안에도 불당동인가요? 그 천안에도 이번에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천안이라는 키워드도 3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가 봅니다. 홍대, 가게, 송로, 아까 그 소금이죠. 돈가스, 저녁에 데이트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버섯, 족발, 경주에도 오픈했나 봅니다. 튀김, 느낌, 국수. 아까 그 장국 대신 국수를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상, 스타, 생각, 전주, 50위에 전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위부터 50위까지의 그 데이터의 그 키워드가 이 경향카츠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향카츠뿐만이 아니고요.
창업을 하시려고 앞두시는 분들도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시기 전에 이렇게 저처럼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찾다 보면 그 아이템의 특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까 할 때 이 빅데이터 도구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감성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큼 소비자들이 이 경영 가치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빅데이터로 또 보겠습니다. 네, 긍정 감성어가 부정 감성어를 완전히 눌러버렸네요. 1위가 단연 맛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건 아무리 돈 주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소비자의 그런 반응들도 반영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자, 맛있다. 그리고 안심 카츠를 많이 먹네요.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그 메뉴의 가격을 말씀드렸지만 뭐죠? 그 수육 카츠가 25,000원대, 25,900원 굉장히 비싸죠. 안심이 13,900원, 12,900원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심 그 카츠를 많이 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빅데이터 상에서 유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 예쁘다는 것은 인테리어와 뭐 플레이팅 그리고 그릇류 이런 것들이 예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돈까츠도 굉장히 예쁘게 썰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플레이팅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맛있는, 먹고 싶다, 좋은, 유명하다, 예쁜, 좋아하다 이런 칭찬 일색들이 그 부정 감성을 완전 눌렀습니다. 부정 감성은 역시 제가 우려했던 대로 1위에 비싸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싸지만 그래도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예쁘니까, 또 유명하니까, 뭐 이런 긍정 감성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소비자는 지갑을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하지 않다, 아쉽다, 느끼하다, 어려운, 강하지 않다, 뭐 쌀쌀하다, 뭐 어울리지 않다, 뭐 이런 부정 감성어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 경영가치의 긍부정 감성 추이를 보면은요, 지난 한 달간을 저희가 지켜보면 이 파란색이 긍정이고요, 빨간색이 부정인데요. 부정은 뭐 굉장히 미미하고, 네, 긍정 감성어, 긍정의 반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소비자에게 경영가치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아직은 좋다. 앞으로는 모르는 거죠. 아직은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로 모바일 조회수와 PC 조회수로 한번 돈까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워드를 보면 돈까츠 그리고 또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뭐 경쟁자 아닐까요? 모르겠으나 현재 그 대중 속에서 조금 관심을 끌고 있는 또 가맹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브랜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부엉이 돈가스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무공 돈가스. 이 무공 돈가스는 진사갈비 맞나요? 명륜 진사갈비의 이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공 돈가스는 약간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가지고 홀에 직원이 없습니다. 키오스크로 무인 주문 시스템 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신논현역에서 20평 초반대의 평수인데 월 매출이 6천만 원 이상 올리는 요즘 핫한 브랜드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이 경양카츠의 강남점도 이 무공 돈까츠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2파전을 벌이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키워드의 조회수를 봤는데요. 돈가스는 98,900건, 이게 최근에 한 달 조회수입니다. 98,900건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돈가스가 모바일 조회수는 98,900건, 한 달 조회량입니다. PC는 1,700건, 부엉이 돈가스는 모바일 검색량이 8,510건, 무공 돈가스 최근에 오픈했는데 가맹점도 몇 개 없는데 부엉이 돈가스보다 많습니다. 9,430건. 경양카츠 훨씬 많네요. 22,600건. 경양카츠가 지난해 2019년 12월 23일 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게시 등록을 했는데 22,600건이면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가스로 검색하시는 분들 있죠. 34,800건. 그리고 돈가스 프랜차이즈를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모바일 검색량 520건, PC 200건, 생선가스는 모바일 검색량 8,470건, 돈가스 창업 모바일 검색량 910건,
PC가 1340건. 자, 여기서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치즈 돈가스까지 보시면, 모바일량이 PC의 모바일 검색량이 PC의 검색량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모바일을 검색을 하잖아요. 모바일과 PC의 이 검색량의 차이의 비밀은 뭘까요? 대략 모바일과 PC의 검색량은 8대2 정도 됩니다. 8대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맨 위에 돈가스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9대1이나 8대1 정도가 됩니다. 부엉이 돈가스도 마찬가지, 무공 돈가스도 마찬가지, 경양카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치즈 돈가스 위에 돈가스 창업 보시면 모바일 검색량 910, PC의 검색량이 1340. 이거 역전이죠? 네. PC가 모바일 검색량보다 많은 키워드는 별로 없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빙고. 우리가 경영학에서 고관여, 저관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비싼 것을 구매할 때는 고관여예요. 굉장히 예리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이게 고관여입니다. 담배 살 때 저관여예요. 사탕 살 때 저관여입니다. 물론 사탕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런 키워드를 분석을 하실 때 네이버의 검색량 분석을 하실 때 모바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PC의 사용량이 조금 많다라고 보여지면, 이것은 예비 창업자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쉽게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손 안에 컴퓨터, 이 핸드폰인데 핸드폰에서 보다가 이거 괜찮네 하면 집이나 사무실 가서 이제는 PC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굉장히 진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전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PC의 검색량이 여러 개 브랜드 중에서 어떤 것을 할까 이렇게 볼 때 PC의 검색량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모바일 검색량보다 PC의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많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돈가스에 대한 검색량도 저가 1년 동안 검색량을 빅데이터로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대부분 돈가스는 1년 365일 그래프가 비슷하거든요. 지금 별로 큰 대동소이하죠. 큰 변동이 없죠. 그런데 이 돈가스가 재밌는 건 12월, 1월, 2월, 3월에 올라갑니다. 우상향에 되고 있어요. 우상향. 왜냐면 작년에 2019년 4월부터 지난달 2020년 3월까지 지금 그래프인데요. 뭐 들쑥날쑥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 대중 아이템이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면서 일직선을 보이는데, 지금 1월달부터 계속 올라가. 이 뜻은 뭐냐면 최근에 돈가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가스가 자꾸 회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명륜 진사갈비의 이 브랜드 무공 돈가스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SNS에서 핫한 경양카츠가 소비자들에게 입에 또 손가락에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돈가스에 대한 검색량의 연령별 검색량도 보면요, 역시 20대와 30대가 고루 분포하고요, 20대가 30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가스라든지 젊은 층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템은 프랜차이즈화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대중성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길게 제가 원래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봐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긴 시간 동안 뭐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경양카츠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다른 기사를 보다가 이 경양카츠를 보게 돼서 경양카츠 사실은 저도 약간 듣기만 해봤는데 뭐 이거 왜 관심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질까? 뭐 그런 궁금증도 있어서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까지 들어가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까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저는 뭐 전혀 여기 뭐 경영카츠의 본사 대표님도 모르고 임직원 한 명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비 창업자분들이 경영카츠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그 브랜드의 가능성을 볼까,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습득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돈가스 전문점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꼭 성공 창업하십시오. 고맙습니다.